스웨덴 출신 스포츠 칼럼니스트가 우연히 본 한국 야구 영상에서 시작된 예상치 못한 여정. 그녀의 눈에 들어온 독보적인 한 선수. 스웨덴과 한국 두 나라의 문화적 충돌과 놀라운 디지털 강국 한국에서 마주한 감동의 순간들. 그녀가 발견한 한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여정의 끝에서 그녀가 내린 인생의 결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온 스포츠 칼럼니스트 클라라 요한손입니다. 28살이고요. 평범한 북유럽 여성이었죠. 적어도 그 영상을 보기 전까진 말이에요. 제 인생은 한 번의 우연한 클릭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스웨덴의 겨울은 너무 길고 어두워요. 해가 뜨는 시간은 짧고 어둠은 길게 이어지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칼럼 마감에 시달리다 지친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유튜브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들을 무심코 넘기다가 한국 야구 천재 이정우라는 제목의 짧은 클립에 눈길이 갔어요. 야구? 한국? 스웨덴에선 야구가 인기 스포츠가 아니에요. 저는 스포츠 칼럼니스트지만 주로 축구와 아이스하키를 다루죠. 하지만 직업병일까요? 호기심에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화면 속 이정우 선수는 뭔가 달랐어요. 유연하면서도 강인한, 매우 절제된 세련된 몸놀림. 그리고 경기에 집중하는 진지한 눈빛, 홈런을 친 후에도 과하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 마치 힘을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하나의 영상이 끝나고 자동 재생으로 또 다른 영상, 또 다른 영상. 어느새 저는 3시간 동안 이정우의 경기 하이라이트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질문은 호기심으로, 호기심은 갈망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 갈망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결정으로 이어졌죠. 그날 밤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그저 야구 선수의 영상 몇 개를 보고 낯선 나라로 떠난다니요. 친구들은 제가 일시적인 미침 상태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저 따라가고 싶었어요. 내 안에 뭔가가 이끌리는 그곳으로. 일주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고척 스카이돔으로 향했죠. 이정우 선수의 팀 키움 히어로즈의 홈 경기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경기장은 제 상상 이상이었어요. 스웨덴의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관중들과는 달리 한국 야구장의 열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응원단장의 구호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관중들, 선수마다 있는 개인 응원가, 응원봉을 흔들며 하나가 된 팬들의 모습은 마치 축제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정우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현실의 그는 화면보다 더 빛났어요. 그날 이정우 선수는 3번의 안타와 1번의 도루,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다이빙 캐치까지 보여주었죠.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열린 팬사인회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줄을 섰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이정우 선수가 제 외모를 보고 영어로 물었어요. 스웨덴에서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오셨다고요? 와,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놀란 표정을 지으며 밝게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심이 아니야. 호텔로 돌아온 저는 여행의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너무 흥분된 상태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TV를 틀었더니 우연히 도깨비라는 한국 드라마가 방영 중이었습니다. 비 내리는 밤 빨간 스카프를 한 여자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남자의 모습. 그리고 흐르는 음악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잘 이해는 못했지만 그 서정적인 분위기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북유럽 사람들이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잖아. 근데 나 지금 울고 있어? 이후 저는 사랑의 불시착, 슬기로운 의사생활, 오징어 게임 등 다양한 한국 드라마를 정신없이 봤어요. 그리고 음악도요. 방탄소년단의 봄날, 아이유의 좋은 날, 뉴진스의 디토. 이전에는 들어본 적 없던 이 노래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 가사의 정서가 어떻게 이렇게 감정을 울릴 수 있는지 놀라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더 놀라웠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생활 시스템이었어요. 스웨덴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불리지만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스웨덴보다 적어도 한 세대는 앞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하철역에서 경험한 위치 기반 실시간 도착 정보 시스템, 헷갈릴 법한 복잡한 환승 정보까지 정확하게 안내해주는 앱,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는 편리함. 병원에서는 모바일 앱으로 진료 예약부터 수납까지 한 번에 처리되었고, 음식 배달은 스웨덴에서 상상도 못할 20분 만에 도착했어요.
카카오티로 호출한 택시는 도착 전에 기사님 사진과 차 번호가 자동으로 공유되어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죠.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무인 키오스크, 은행 업무, 심지어 헬스장 출입까지요. 놀라웠던 건 70대로 보이는 어르신들도 카카오페이로 결제하고 유튜브에서 김치 담그는 영상을 보며 소통하는 모습이었어요. 스웨덴은 느리고 안정적이지만 디지털과 일상이 여전히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었죠. 반면 한국은 기술이 사람을 돕고 일상과 자연스럽게 융합된 사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의 정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스웨덴에선 누군가가 넘어지면 괜찮냐고 조용히 묻는 정도지만 제가 한국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모르는 사람 셋이 달려와 도와주었어요. 한 분은 영어를 하실 줄 몰라도 번역 앱을 열심히 사용하며 저를 도와주셨고 다른 분은 제가 가려는 곳까지 20분이나 동행해 주셨죠.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요. 기술과 감성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곳이 있을 줄이야. 한국에서의 세 번째 주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MLB 진출을 공식 발표한 것이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한국에 올 이유가 없어지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그의 도전을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결국 저는 예정대로 일주일 후 스웨덴으로 돌아갔습니다. 2025년 이정우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어요. 시즌 초반 23경기에서 타율 .315, 출루율 .374, 장타율 .573을 기록하며 3홈런, 15타점, 3도루를 기록했죠. 특히 2루타 10개는 메이저리그 최다 기록이었고 3루타도 2개나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8타석 연속 무안타 침묵을 깨고 3루타를 터뜨리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어요. 그의 수비 또한 골드글러브급 플레이를 연이어 보여주며 미국 현지 팬들 사이에서도 코리안 스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매 경기 중계를 챙겨보며 이정우 선수를, 아니 한국을 응원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 4시에도 알람을 맞춰 일어났죠. 친구들은 물었어요. 클라라, 넌 정말 그냥 팬인 거야? 아니면 뭐 더 있어? 저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제 방 안에는 이미 이정우의 사진과 한국 국기가 함께 걸려 있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요. 한국 문화에 대한 블로그도 개설했죠. 스웨디시걸, 코리안 하트라는 이름으로요. 글쓰기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6달 후 이정우 선수의 팀이 뉴욕 매치와의 친선전을 위해 유럽 투어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또다시 망설임 없이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그의 연타석 2루타와 홈런을 직접 눈으로 본 그날, 경기 후 팬미팅에서 또다시 마주했죠. 이번에는 좀 더 용기가 생겼는지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정우 씨, 정말 멋진 경기였어요. 당신을 보면서 제 인생이 조금씩 좋아졌어요. 감사해요. 이정우 선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오셨던 분이시죠? 한국어 공부하셨네요. 그 말 저한테도 큰 힘이 돼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그저 유명인에 대한 일시적인 열광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의 문화, 그리고 그 안에서 빛나는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라는 것을요. 스웨덴으로 돌아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와 스포츠에 대한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지만 진심은 통했는지 점점 구독자가 늘어났어요. 특히 한국에 발달된 디지털 시스템과 따뜻한 인간미에 대한 제 경험담은 많은 유럽인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제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 스포츠 문화라는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수락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날, 공항에는 제 블로그를 팔로우하던 한국 독자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들인데도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웰컴 백 투 코리아라고 써진 현수막과 함께요. 방송 출연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스웨덴과 한국의 스포츠 문화 차이, 이정우 선수와 같은 한국 선수들의 세계적 위상,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미숙한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한 인터뷰였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제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스웨덴에서도 한국에서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이정우 선수가 직접 연락해 왔다는 거였죠.
인터뷰를 보고 감동받았다며 다음 시즌 개막 전에 초대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온 겁니다. 저는 고민 없이 수락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또 다른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보러 간 그날, 이정우 선수는 저에게 개인적인 투어를 제안했어요. 훈련장도 보여주고 팀 동료들도 소개해주겠다고요. 그날 저희는 야구 이야기뿐만 아니라 문화, 음악, 영화, 심지어 철학적인 주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정우 선수도 저처럼 다른 문화에 호기심이 많았어요. 스웨덴의 겨울, 북유럽의 디자인, 피카 FIKA 문화 등 많은 것들에 관심을 보였죠. 요한손 씨는 왜 처음 한국에 오게 되었나요? 그가 문득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당신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 그 자체 때문인 것 같아요. 그곳의 에너지, 따뜻함,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 전 그곳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거든요. 이정우 선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국을 떠나보니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그 대화 이후 저희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팬과 선수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친구가 되었죠. 그리고 1년 후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한 거예요. 스웨덴의 가족과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에 살면서 양국 간의 스포츠와 문화 교류를 위한 칼럼을 쓰고 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며 더 깊은 이해를 쌓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정우 선수의 고향인 군산도 방문하죠. 어느새 세 번째 한국 생활 연차가 되었네요. 이제 저는 한국의 정서를 더 깊이 이해합니다. 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라는 개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한국인들이 자신의 나라와 문화에 그토록 자부심을 느끼는지도요. 스웨덴 친구들이 방문할 때마다 저는 자랑스럽게 한국을 소개합니다. 여기, 이 작은 반도의 나라가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봐. 그리고 이제는 문화 강국으로도 발돋움하고 있어. K-팝, K-드라마, K-무비.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건 바로 이 나라 사람들의 열정과 끈기야. 가끔 저는 생각해요. 만약 그날 그 유튜브 영상을 클릭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땠을까? 여전히 스톡홀름의 아파트에서 축구와 아이스하키 칼럼만 쓰고 있었을까요? 한 번의 작은 선택이 어떻게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정우 선수와 저.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인연은 계속될 거예요. 단지 야구 선수와 팬으로서가 아니라 두 문화를 잇는 다리로서요. 그가 있었기에 제가 한국을 알게 되었고, 제가 있기에 더 많은 스웨덴 사람들이 한국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얼마 전 제 블로그에 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클라라 덕분에 한국에 대한 편견이 깨졌어요. 이제 저도 한국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우연히 시작한 여정이 다른 이들에게도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니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지난 겨울 서울에서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이었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완전 낯선 한국인 세 분이 즉시 도와주셨어요. 한 분은 구급차를 부르고 다른 분은 제 소지품을 챙겨주셨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병원까지 동행해 주시면서 제가 외국인이라 의사소통이 어려울까봐 통역까지 해주셨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는데 그분들이 아직 기다리고 계셨더군요. 괜찮으세요? 도울 일 없을까요? 라고 물으시는데 그 순간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스웨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물론 스웨덴 사람들도 친절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낯선 이를 돕는 문화는 아니니까요. 이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저는 한국에 더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의 장점만 보는 건 아니에요. 빠른 속도를 중시하는 문화가 가져오는 스트레스, 경쟁적인 교육 환경, 여전히 존재하는 젠더 이슈들. 이런 부분들도 보고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 사회가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끊임없이 개선하려 노력한다는 점이에요. 그 끈기와 열정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정우 선수가 자선재단을 설립했어요. 야구를 통해 문화교류를 증진하고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재단이죠. 저도 그 재단의 국제 홍보대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올해 말 저는 한국과 스웨덴의 스포츠 문화를 비교 분석한 책을 출간할 예정이에요. 제목은 그를 따라 한국까지 한 스웨덴 여성의 문화 여행이랍니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면목을 알게 되길 바라요. 단순히 K-팝과 K-드라마를 넘어서 그 이면에 숨겨진 한국인의 정신과 가치관을요. 한국에 온 지 3년, 이제는 스스로를 반쪽짜리 한국인이라고 느껴요. 여전히 스웨덴 악센트가 강한 한국어를 구사하지만 마음은 이미 많은 부분이 한국화되었거든요. 김치 없이는 식사를 못하게 되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용기를 내기 위해 화이팅을 외치게 되었죠. 무엇보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스웨덴에 돌아가면 모든 것이 너무 느리게 느껴진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쩌면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정우 선수가 최근 스웨덴 방문 의사를 밝혔거든요. 제 고향을 소개해줄 기회가 생긴 거죠. 그가 스웨덴의 아름다운 자연과 여유로운 문화에 매료된다면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문화 교류가 되지 않을까요? 세상은 넓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때로는 우연한 클릭 하나, 호기심 어린 발걸음 하나가 우리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죠. 저에게는 그것이 이정우라는 사람을 통해 발견한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은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낯선 영상, 책, 음악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는 티켓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저처럼 말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는 정이라는 단어에 담긴 깊은 의미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 이해와 배려, 그리고 함께함의 가치. 이것이야말로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는 인류의 보편적 언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따뜻한 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